틀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요리하는 장면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걸맞게 오늘 준비한 영화는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At Chef Carl Casper, I would rather have you sit on my face after a brisk walk on a warm day. Quiero invitar a juego de la porque meneando tu cuerpo, goza compadre esta rumba. Yo soy mano en mano y con buena puntería. Y caminando bien porque viene Luis María. Dale que no va. 한동안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기들이 방송에 나와서 먹는 것, 먹방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뭐 TV만 틀면 요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 요리사들 아니면 연예인 남자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 네네. 이런 게 많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요리는 안 하고 다들 식욕은 있는 거예요. 요리를 직접 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직접 나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뭐 다이어트니 칼로리니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니 여러 가지로 먹긴 부담스러우니까 남들 먹는 게 말 그대로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음식 포르노그래피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 먹고 싶다라는 대리 욕망을 느끼고 욕망을 더 자극받고 음식 야동이네. 그 음식 야동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요리의 시대가 가고 말 그대로 쇼로 보는 먹방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네. 요리하기 귀찮은데 눈으로라도 즐기자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먹방이 좀 유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 없이 강한 영화가 바로 아메리칸 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 꽤 됐는데 영화관에서 내리겠지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꾸준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 보면 네. 이 소비자들의 욕구, 이 관객들의 욕구를 또 잘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 영화를 보면서 약간의 그 광고 멘트가 뭐였냐면 굶고 보지 말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굶고 보면은 계속 침 흘리다가 영화가 끝난다. 근데 그 말이 맞는 영화거든요. 이를테면 버터를 팬에다 녹인 다음에 정말 빵에다가 먹고 싶었어요, 앞뒤로 그 장면. 촉촉하게 적시잖아요. Holding hands with my baby. Be that extra sugar you need in your cup. From this love, there's no holiday.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느끼할 것 같아라는 관객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버터 맛을 연상하면서 맛있겠다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소리. 그러니까 지글지글 네,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초반에 사실은 요리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줘요. 카메라를 딱 들여 딱 보여주면서 근데 그게 맛있게 정말 상상이 되기도 하고 이 영화는 사실은 거의 한국에서 그대로 만들어도 성공할 것 같은 게 부자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네. 부부 간의 의사소통 마침내 가족의 의사소통 끝에 가서는 재기를 성공하는 한 실패한 루저 여기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소문이 나면서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싫어하시는 관객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존 파브로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지점이 뭐냐면 영화를 그냥 단순히 요리 영화로 만든 게 아니라 요리를 매개로 해서 이것도 음악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드무비이자 휴먼 드라마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합쳐졌어요. 그야말로 하나의 아주 맛있는 맛깔스러운 일품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세팅된 테이블도 분위기.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나오는 음악도 괜찮아야 되고 앞에서 누구랑 같이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요리를 구성하는 요소 단지 맛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요리라는 문화의 본질을 존 파브로라는 감독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 영화적인 서사라고 하는 장르 안에다가 그대로 잘 녹여냈다. 네. 이게 아메리칸 셰프가 가지고 있는 걸출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할리우드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휴머니즘, 가족애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진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요리면 요리지 왜 저런 것까지 담았어야 돼? 너무 뻔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감동들 받으셨나요? 그 칼 캐스퍼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하고 그 아들 사이의 그 화해 드라마랄까요? 그 로드무비 형식으로 푸드트럭을 타고 쭉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네. 영화의 사실상의 중심 플롯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이제 끌어다 놓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소원했던 관계가 가까워진 밀착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바로 호박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SNS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전수하고 또 아들은 요리에 대해서 쉽게 알지 못했던 요리를 얼마나 신성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관객들한테 그 훈훈한 부자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요리를 보는 즐거움 플러스 청각적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감동적인 드라마까지 엮어내는 뭐 요리 영화의 뭐 수작이다, 네. 요리 영화 손꼽힐 만한 수작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지금 트위터 말들은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50, 60대 분들 이 영화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소년이 알려줘요. 어떻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푸드트럭 광고하는 법까지 이 소년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세대 차이를 요즘 세대 차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저는 괜찮은 가족 드라마로 봤어요. 저희가 이제 설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음식 영화, 요리 영화를 또 뽑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메리칸 셰프를 다뤄봤는데 그렇다면 두 분 각각 생각하시는 요리 영화의 최고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 남녀가 최고라고 봐요. 제목조차도 심플하잖아요. 음식 남녀. 그러니까 eat, drink, man, woman 딱 그렇게 먹고 마시는 남자, 여자인데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대만 요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는데 우리가 최고급 중화요리집에 가서 보는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보여줘요. 닭 잡는 과정, 거위를 잡아서 입에다 바람을 불어 넣는다거나 아니면 돼지고기 동파육을 여러 가지로 하나는 찌고 하나는 삶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쫙 보여주는데 요리랑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먹방 서사의 거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는 좀 모범적인 사례로 가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대만 음식이 이제 세대 차이에 의해서 멀어지는 과정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또 새 딸이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는 아주 여신으로 알려진 오천야 씨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의외로 아버지의 가업을 굉장히 세련된 둘째 딸이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게 음식을 통해서 세대도 얘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또 볼거리도 화려한 음식 영화의 거의 뭐 지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이한 감독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음식 남녀를 네. 추천해 주셨고 우리 최평론가님께서는 저는 뭐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일본 영화입니다. 남극의 셰프라는 오. 영화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남극의 그 기지, 탐험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갇혀서 살잖아요. 일본의 본토에서 이제 공수해 온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조리사 한 명이 있거든요. 니시무라라는 사람이 이런 각종 요리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일본 전통 음식도 만들고 뭐 특별 요리도 만들고 이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오로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시무라라고 하는 셰프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대표적인 이제 장면이 닭새우라고 하는 재료를 만든 닭새우? 예, 닭새우가 굉장히 큰 새우예요. 네. 일반적인 새우보다 훨씬 커요. 그 다음 씬이 이제 식탁에 딱 모여있는 씬이에요. 이따만한 튀김이 닭새우 튀김이 딱 있는 거예요. 기지대장이 그 라면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주방에 가서 몰래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이 다 없어진 거예요. 면은 남아있는데 간수가 없어요. 그 라면 국물을 낼 수 있는. 근데 또 과학자가 이 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니시무라가 대원들한테 드디어 라면을 만들어서 선사를 하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표정으로 그 라면을 먹어요. 그때 밖에서 다른 대원이 대장님 오로라가 떴습니다. 밖에 오로라가 떴어요. 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로라는 상당히 중요한 기상 현상이잖아요. 네. 라면을 먹던 대장이 오로라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정말 그 맛있게 라면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 한라산에 갔다 왔는데요. 한라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꼬들꼬들한 너무 면. 맛있다. 한라산 전기를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란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설 명절을 이제 맞아서 온 가족이 모이면 또 재미있는 담소도 나누겠지만 음식을 먹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네.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오늘 아메리칸 셰프와 음식 남녀 그리고 남극의 셰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영화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아, 인사를 하면서 네. 저희가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자, 2015년에도 무비무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